안녕하세요. 인주상입니다. 지금부터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하여 온라인 수업을 어떻게 활용할지 간단한 사례를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네, 구글 사이트에 먼저 접속을 하셔서 우측 상단에 와플 버튼을 누르시고요. 클래스룸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학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환경에 적합하게끔 이제 진행을 하겠지만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요, 이렇게 반별로 클래스룸을 만들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공통방이라는 걸 또 만들었어요. 이 공통방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각 반 선생님들께서 예를 들어서 3반이 국어를 맡았고요, 1반이 수학을 맡고, 그리고 2반이 예를 들어 창체를 맡았다고 하면 각 선생님들께서 주간학습 계획에 맞게 맡은 이제 과목에 대해서 컨텐츠를 만들잖아요. 이러한 컨텐츠를 만드는 기본 양식들은 일단은 각 반 선생님들께서 협의하신 후에 이제 공통방에 넣어 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식을 따라서 3반 선생님은 국어를 공통방에서 작업해서 업로드 하시는 거예요. 1반 선생님은 이제 수학을 작업해서 공통방에 업로드 하시고요. 마찬가지로 2반도 창체를 공통방에 작업을 해서 올려놓습니다. 그러면 이 공통방에 작업한 과목들이 이제 올라가게 돼 있고요. 그것을 이제 다른 선생님들께서 가져가시는 거죠. 이거는 아시다시피 게시물 재사용을 통해서 가져가는 겁니다. 물론 이것을 가져가실 때 사본 만들기를 통해서 가져가셔야 원본을 이제 수정하거나 침해하는 사례가 없어지겠죠. 예를 들어서요, 6학년 공통방에 들어가면요, 수업에 대한 양식들이 일자별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이렇게 앞에 아직 작업 중이면 작업 중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다른 선생님들이 알 수 있게 합니다. 완료한 작업이라면 완이라는 말을 써서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게시물을 가져가기 전에 완료됐구나, 가져가도 되겠구나 라고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이러한 그 날짜별 양식들은요, 선생님들의 협의가 있으면 이제 가능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완료된 것들은 이제 완료라고 표시가 되겠죠. 그러면 이것을 이제 게시물 재사용을 통해 가져가는 겁니다. 이런 공통방이 있으면 다른 그 학급과 겹치지 않게끔 잘 이제 교통 정리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만약에 4월 28일 주차 8일 거 자료를 수학 얼마나 알고 있나요를 완료된 걸 보고 저희가 이제 가져가려고 하면요, 자, 오른쪽으로 다시 제가 3반이니까 3반 학급으로 들어갑니다. 자, 그리고 수업에서 만들기를 눌러서 게시물 재사용을 클릭합니다. 이 게시물 재사용을 클릭하면 이제 제가 최근에 봤던 그 클래스룸 방에 올려져 있는 것들이 보이는데, 왼쪽 상단에 이렇게 보시면 뒤로 가기 버튼이 있어요. 이걸 클릭하셔서 어느 방에 들어갈지를 봅니다. 그러면 저는 가져올 것이 이제 공통방이잖아요. 그래서 공통방으로 들어가서 이제 여기에 완료된 4월 27일, 8일 이렇게 적혀 있는 거, 완이라고 되어 있는 거를 눌러서 여기에 재사용을 누르는데, 기본적으로 여기 사본 만들기가 이렇게 표시가 체크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원본을 가져갈 경우는 이렇게 체크를 해제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공통방에 있는 그 원본이 그대로 제가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제가 우리 그 3반에서 어떤 수정을 가하거나 학생들에게 어떤 것들을 제공했을 때 원본이 이제 손실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다른 선생님들이 뒤에 이어서 가져갈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이 세 사본은 웬만하면 체크를 해서 이제 가져오시면 돼요. 여기서 좋은 건 재사용을 눌렀을 때 이 그 공통방에 있는 주제, 그리고 이 예약을 만약에 걸어놨다면 예약 방식, 이런 것들도 전부 기본 세팅이 돼서 들어와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공통방에 만약에 사회라는, 다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공통방으로 갔을 때, 자, 공통방으로 갔을 때 이렇게 4월 27일이랑 온라인 학습이 이렇게 주제가 설정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주제가 설정되어 있는데 그 안에 이제 이 양식대로 들어가 있는 것이, 제가 만약에 제 그 6학년 3반에 4월 27일 월요일 온라인 학습이라는 만약에 주제가 없더라도 이거를 재사용하면 가져오면서 자동으로 생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게 편리한 거죠. 학년끼리, 그 동학년끼리 양식만 통일한다면 별도의 주제를 또 만들지 않아도 이 자료는 지금 공통방에서 28일에 요 세 가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가져오더라도 이 온라인 학습이라는 그 주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제 수업에는 이제 공통방에는 지금 5월 예를 들어서 29일께 하나 이제 작성 중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저희 방 안에서 수업에서 그 만들기를 눌러서 게시물 재사용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는 이제 29일에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자, 공통방에 가서 만약에 29일자 요 작성 중에 하나 이거를 재사용할게요. 세사본을 만들어서 재사용을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약간의 그 시간이 걸리네요. 네, 이렇게 누르면, 네, 지금 학교에서 업무 중이라 전화가 옵니다. 자, 여기서 작성 중이라고 되어 있고요. 자동으로 이렇게 29일 온라인 학습이 들어가 있는 것이 보여요. 자, 이렇게 그 자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냥 이제 만들기를 누를 텐데, 자, 만약에 이게 예약이 돼 있다라면 예약을 눌렀을 때 그 사람이 최초에 설정했던 기본 예약 시간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는 지금 그런 게 반영은 돼 있지 않죠. 저는 이거를 그대로 가져가진 않을 거예요. 실제로 아직 작성 중이기 때문에. 아무튼 만들면 이렇게 지금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자, 이렇게 돼 있고요. 또 이제 수업에서 이제 간단한 몇 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예를 들어서요, 4월 27일 차에 1교시 수업이라고 하면 1교시 수업을 제가 올려놨으니까 클릭을 했을 때, 네, 여기 질문 보기라고 눌러서, 네, 지금 저희 반 학생이 26명인데 거기에 이제 제출한 학생이 9명이라는 거죠. 그리고 할당 완료가 17명. 할당 완료라는 거는 교사가 이제 그 자료를 올려놨을 때 그 26명에 대해서 이제 할당이 되는 거예요. 그 개념이고, 9명이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9명을 제외한 17명이 이제 뜨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 왼쪽에는 학생들이 제출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직 하지 않은 학생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가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다시 이제 제가 올려놓은 그 내용을 보려면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고 수업 내용이 들어가 있죠. 자, 만약에 이 수업 댓글은 여기에 이제 작성할 수 있는데, 이제 여기는 모두에게 공개되는 댓글창입니다. 제가 무슨 말을 쓰거나 학생들이 무슨 말을 쓰면 그 클래스룸에 소속되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제 들어와서 글을 볼 수 있는 거죠. 다시 학생 답변으로 가서요, 이 학생이 제출했는데 지금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요, 만약에 이제 설문지로 형식으로 만약에 되어 있다라고 하면, 자, 이거는 이제 수업 자료고요. 학생들이 이제 잘한 보통 노력으로 이제 오늘 그 자기평가를 하게끔 이게 돼 있네요. 이거 말고 제가 한번 다른 거를 한번 볼게요. 27일자 수업 중에 말고 예를 들어서 실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실과를 보면 약식으로 이렇게 나오고요. 아직 아무도 제출을 안 한 거죠. 오늘 거기 때문에 그래요. 질문 보기를 누르면 이제 다시 여기 학생들의 이제 상황이 나오고요. 왼쪽 질문을 눌러서 이렇게 나오죠. 자, 여기 수업 자료를 한번 들어가 보면요, 여기 이제 지도한 약식처럼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수업 이제 대부분 이제 수업 영상을 찍으셔서 이렇게 올리신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제 학생들의 후속 과제를 아마 여기서 제시를 했을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요, 그 선생님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설문지로 과제를 제출할 때나 이제 그렇지 않을 때가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요, 하나 예시를 체육 수업을 한번 볼게요. 여기 23일 거 수업을 보면요, 과제 보기를 눌러서 사용 안내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에 수업 자료들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이제 공개 댓글에 어떤 사항이 어떻습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적어 놓은 걸 이제 댓글을 다른 상태고요. 이제 여기 보면요, 어떤 것들이냐면 순서, 여기 1번은 이제 그 수업에 대한 자료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이 수업 자료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생각 열기부터 이제 그 단원별로 진행할 수 있게 이제 수업 진행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거에 따라서 이제 여기 2번, 이제 순서 2번 이제 과제를 제출해 놨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점은 무엇입니까? 공부한 거에 대한 답변을 달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은 이제 설문지 형태로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과제가 순서 3에 있는데, 이건 뭐냐면 안전 스티커를 만드는 활동이에요. 이거는 이제 젠보드를 통해서 과제를 제시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설문지가 아니라 이제 이러한 그 금지 마크를 활용해서 아이들이 안전 스티커를 만드는 과제인 거예요. 이 젠보드를 통해서. 그러면 선생님께서 이 아이가 이 설문지에 대한 작업을 잘 했나, 그리고 체육에 대한 젠보드 과제를 잘 냈나, 이건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사용 안내가 아니라 여기 학생 과제를 클릭하시면 이제 학생들이 제출했나 안 했나가 여기 이제 나오죠. 여기 V 체크 되어 있는 건 뭐냐면요, 제가 이제 다 하고 다시 돌려줬다라는 얘기예요. 지금 제가 테스트 아이디 한 명을 넣어놔서 이렇게 끝까지 안 내는 한 명이 있는데요. 지금 제출했는데 선생님이 아직 피드백을 안 준 11명, 피드백까지 주고 다시 너 잘했어 하고 돌려준 게 14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지금 아직 제출함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아이들은 과제를 제출했는데 이 아이들은 아직 선생님이 피드백을 주지 않은 거죠. 여기 늦게 제출해서 제가 이제 다시 보낼 건데요. 자, 여기 보시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과제가 지금 두 종류로 나와 있죠. 여기 설문지와 그 다음에 요게 젠보드를 아까 통해서 만든 거. 여기 보시면요, 학생들이 제출한 거에 대한 젠보드 과제 결과가 한눈에 보여요. 또 이걸 더 크게 보려면요, 여기 위에 보면 폴더를 누르면, 과제 폴더 열기를 누르면 구글 드라이브에 자동으로 저장이 돼서 아이들이 제출한 이 내용들, 과제들이 여기에 함께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요, 자, 여기 그러면 선생님 요렇게 서준이라는 아이를 만약에 누르면 지금 여기에 보면 이렇게 아이들이 제출한 젠보드는 보이지만 그 설문지를 통한 과제는 나오지가 않아요. 한 명당 1인 다 확인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설문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자, 다시 이제 과제로 돌아왔을 때 여기 지금 이 설문지가 있잖아요. 이 설문지를 클릭하시고, 설문지를 이제 제가 만들었고 또는 4번을 가져왔기 때문에 권한이 저한테 있죠. 그래서 우측 여기 연필 모양, 이걸 잘 못 찾으시는데 이 설문지 수정을 누릅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 보면 응답이라고 나와 있죠. 24명이 응답했다는 게 나오고요. 이거를 이제 요약본으로 이렇게 아이들이 어떤 그 답변을 달았는지를 이렇게 쭉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누가 어떤 걸 했는지는 모르고 그냥 답변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경우는 이제 질문을 누르면요, 이렇게 3번의 답은 몇 명을 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와요. 이것도 보기 힘들어요. 그래서 개별 보기를 누르면 이제 11번 박지한에 대해서 제가 항상 이렇게 아이가 누가 제출했는지 아이 구분하기 쉽게 이렇게 출석 번호와 이름은 항상 집어넣거든요, 따로. 그래야 수합하기가 편해요. 이렇게 개별 보기에도 지한이라는 아이가 이렇게 달았구나를 볼 수 있어요. 또 이렇게
다음 응답을 넘겨보면 영체가 이렇게 답을 달았구나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요것도 이제 한눈에 보기가 좀 불편하죠. 그럴 경우는 이 우측에 이렇게 스프레드 시트 모양 요거를 클릭하시면 새 스프레드 시트 만들기 요거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요, 스프레드 시트가 연결되면서 아이들의 답변을 이렇게 한눈에 볼 수 있게 돼 있죠. 이제 이런 식으로 누가 어느 번호에 누가 이제 어떤 식으로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답변이 질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여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이 이제 한 명 한 명씩 이렇게 달려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내용을 보고 아이들한테 피드백을 줘야 되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학생들한테 과제를 다시 이제 돌아가서요, 이 학생들한테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제 여기 학생을 클릭하면 비공개 댓글이라는 이 비공개 댓글, 학생을 클릭했을 때 비공개 댓글이라는 게 나와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피드백을 주면 학생이 또 비공개로 둘이 1대1로 답변을 주고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제출한 거에 대해서 이제 확인을 하시고 잘했어 라고 피드백을 주면서 돌려주실 때, 제출한 아이들 과제를 다 확인하신 다음에 이렇게 지금 만들지 않고 제출을 눌렀어요 했더니 아이가 여기 만든 게 보이죠. 이렇게 실제로 들어가서 다 해보신 다음에 제출한 아이들 한 명만 이렇게 눌러도 되고, 또는 제출한 아이들 걸 전부 확인했다라면 제출한 아이들 모두 이제 눌러서 체크를 한 다음에 여기 돌려주기를 누릅니다. 그러면 이 학생들에게 만약에 다 확인해서 공통된 이제 댓글을 소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제 돌려주기를 누르면 어떻게 되냐면 학생들에게 반환이라는 표시가 되면서 이 댓글도 같이 아이가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를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간단하게 저희 학교에서 운영되고 있는 것들을 보여드리고요. 이 스트림 부분에서는 이제 한 주의 시작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오늘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지금 44분에 이제 게시가 된 게 보이죠. 그러니까 이게 구글에서 제가 게시를 예약을 40분에 걸어놨는데 게시가 44분에 됐어요. 약간의 몇 분간의 이런 오차가 생기긴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예약을 걸어놓으면 학생들이 그거를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알려드릴 거, 두 가지 알려드릴 거. 자, 학생들한테도 이 왼쪽에 곧 마감되는 과제가 여기 떠요. 그래서 모두 보기를 한번 눌러보면요, 이제 어떤 과제에 몇 명이 제출했고 몇 명이 이제 반환됐고 돌려줬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 다 나옵니다. 이제 교사는 이렇게 나오고요. 학생 같은 경우는 이 과제를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누락됐는지, 반환됐는지 이런 체크들이 다 떠요. 그래서 한눈에 이것들을 클릭해서 내가 못한 부분이 일목요연하게 다 보인다는 거죠. 그게 어디냐면 다시 여기 스트림에 여기 곧 마감되는 과제가 있을 경우 모두 보기를 눌러서 이제 진행을 하시면 돼요. 자,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냥 팁을 하나 알려드리면, 수업 자료를 자료를 줄 수도 있지만 이 만들기를 눌렀을 때 과제, 퀴즈 과제, 질문 이런 것들이 조금씩 기능들이 조금 달라요. 예를 들어서 학생 간의 댓글을 서로 달 수 있게 할 수 있는 것들은 뭐 어떤 것이 있고, 예를 들어서 질문 같은 경우는요, 여기 학생들이 답을 수정할 수 있게 이 기능이 있어요. 근데 여기 다시 돌아갔을 때 만들기를 했을 때 과제 같은 경우는요, 여기 그 내용이 없죠. 그죠? 그래서 또 이 과제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평가의 기준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또 줄 수도 있는데, 뭐 예를 들어 자료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말 그대로 자료라서 이제 그런 기능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더 나을지 이제 한번 보시면서 이 종류도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아까 제가 이제 학생과 피드백하면서 하는 것들은 이렇게 날짜별 하나하나씩 들어가서 볼 수도 있고요. 여기 성적,
우측에 보면요. 이 성적에 대해서 며칠날 어떤 과목 이게 다 이게 표로 정리가 돼 있죠. 그리고 왼편에는 누가 이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이런 것들을 한 번에 볼 수 있고요. 이 과제를 눌렀을 때는 과제로 바로 아까 그 과제로 표시가 바로 연결이 되고요. 또 여기 한 사람 한 사람의 것들도 볼 수 있어요. 아까 여기를 누르면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어떤 상황인지 이런 것들도 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이제 성적 부분을 잘 활용해서 진행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전반적인 구글 클래스룸 온라인 수업에 활용하는 방법과 이제 그 사례를 보여드렸는데요. 각 그 학교 환경에 맞게끔 잘 이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